프락시스 행정법 총론 강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80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있는 행정벌 그리고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80페이지 행정벌입니다. 행정형벌이 행정질서벌화되고 있는 것을 행정형벌의 탈범죄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규 위반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당과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형벌에 해당하는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중간적 성격의 벌칙인 범칙금 부과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범칙금 부과는 경찰서장의 통고 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 시 즉결 심판으로 회부하여 형벌을 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형벌을 보면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형법에 규정된 형벌이 가해지는 제재입니다. 법률의 제정에 의하여 반사회적 행위로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범에 비해서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서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이 다르게 됩니다. 물론 사업자에게는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실범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상 과실행위의 처벌이 도출되는 경우도 처벌합니다. 그리고 종업원과 사업주를 동시에 처벌한다든지 미성년자와 보호감독 의무가 있는 법정 대리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 종업원뿐만 아니라 법인 자체도 처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형벌의 과벌 절차는 일단 형사소송법에 따릅니다. 형벌이니까 예외적으로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 관리사범, 교통사범 등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즉 통고처분,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죠. 또 범칙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해서 적결심판 절차에 넘기거나 혹은 고발 절차를 따로 취하게 됩니다. 이 적결심판은 적결심판별가법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행정형벌 규정이 변경 폐지되는 경우에 행정형벌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행정형벌의 해석과 일반 법상의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에 관한 판례인데요. 이 행정형벌이 변경되는 이유, 즉 종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만 할 수 있던 행위의 일부를 허가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이 개정된 이유는 법률 이념의 변천으로 과거에 범죄로서 처벌하던 행위에 대한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되다면 그것은 처벌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나 사회경제적 사정의 변천에 따른 규제 범위의 합리적 조정에 따른 경우다고 한다면은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법, 그린벨트법이라고 그러죠. 이 법과 시행규칙상의 신설조항들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행해진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설치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특히 그린벨트법에 규정된 건축물의 용도 변경 행위와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 변경 행위가 그 내용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때 건축법에 의한 용도 변경 행위는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린벨트법상으로 용도 변경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면은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81페이지 네모안의 판례를 보면은
건축법상으로는 양잠, 양봉, 양어시설이 축사와 동일한 용도의 건축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건축물을 축사로 사용하는 것과 양어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용도를 달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 내부의 폐비사와 사료 저장고를 관상어 배양장 및 작업장으로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해서 사용한 것은 축사를 양어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한 행위로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행정질서벌 과태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주로 신고 의무 위반의 경우에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정보 제공적 신고 의무 위반과 같이 행정 목적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벌하는 절차입니다. 또 단순한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있는데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이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불복 절차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처분 대상인 위반 행위를 함부로 유추 해석하거나 확대 해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벌은 아니지만 질서벌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일반 원칙인 유추 해석 금지, 확대 해석 금지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효로 소멸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해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행정질서벌은 행정형벌과 목적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의 기본 정신에 배치되어서 국가 입법권이 남용이 될 여지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대법원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을 보면 고의과실이 없거나 혹은 위법성의 착오가 있거나 혹은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도 있고 또 책임연령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행정질서벌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1조나 도로교통법 56조 1항 160조 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있어서는 고용주의 경우에는 과실이 없어도 부과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 것이 원칙이지만 행위 후의 법률 변경으로 가벼운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률로 차단해야 되고 과태료 재판 확정 후에 질서 위반 행위가 안 되게 된 경우에는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합니다. 위법성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다만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고용주 등에는 예외로 여전히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책임 연령은 14세입니다. 절차는 법원 재판에서 부과합니다. 행정청에 의한 부과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은 그것은 효력이 상실되고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서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태료 재판에 대해서 즉시 항고라는 불복 절차를 취하게 되면은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재판의 집행은 검사의 명령으로 하게 되고 이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 권한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집행은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 집행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행정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과징금, 가산세, 가산금, 명단의 공표, 위반 사실의 공표, 하고 지금 행정기본법 안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공급 거부, 관할사업 제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 차량 사용 정지, 취업 제한, 신고 포상 금지, 구외 여행 제한 이런 것들이 새로운 행정실효성 확보 수단입니다. 과징금 보겠습니다. 과태료랑 이름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행정법규 위반, 행정의무 위반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제재금의 성격을 띈 겁니다. 이 제재금은 사실은 경제적 이득 환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과징금 가운데는 원래의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이 있습니다.
즉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하는데요. 영업정지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을 겪거나 국민경제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사업정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벌금이나 범칙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례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의 기준을 정해준 시행규칙, 시행령 등이 있는데 이것은 재량준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규명령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최고 한도를 정한 법규명령으로 보고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는 부과 기준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존중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산세와 가산금입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 확보를 위해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의 부대세금입니다. 보통 3% 정도 부과합니다. 가산세와 관련된 판례 82페이지 네모 판례를 한번 보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은, 즉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행이 주택복권의 발행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나 신고 납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에 부과된 가산세를 취소한 판례입니다. 가산금은 3%, 즉 신고 납부가 아니고 신고 납부를 했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신고는 했는데 구체적인 액수의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라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3%로 정하는데 중가산금이 또 있습니다. 이때는 한 달에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집행벌, 즉 이행강제금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60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고 100만 원 미만의 세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에 규정되어 있고 가산금, 중가산금의 고지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다만 가산금, 중가산금의 납부 독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명단의 공표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행정기본법 안에는 위반 사실의 공표라고 35조에 정해두고 있습니다. 위반자의 성명, 위반 사실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 신용의 침해를 가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간접강제 수단입니다. 국세기본법상의 고액 상습 세금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건축법상의 위반 건축물 표기의 설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의 등록 정보와 공개, 이런 것들이 명단 공표, 위반 사실 공표에 해당됩니다. 명단 공표 결정이 통보되는 경우에는 통보 자체가 행정행위로서 처분이 돼서 불복 절차를 받을 수 있고, 공표는 단순한 행정 사실행위입니다. 명단 공표 결정이 통보가 안 되는 경우라면은 공표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불복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공급 거부라는 수단이 있는데요.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 행정상 서비스인 재화를 공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 수도 등 공급 거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비례 원칙과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게 실질적 관련성이 고려돼야 됩니다. 그 다음 관허사업 제한, 즉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 발주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간호사업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간호사업뿐만 아니라 간호사업 전체에 대한 일반적 간호사업의 제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비례 원칙과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이 있습니다. 주로 공정거래법상의 시정명령 조치가 있는데요. 이 공정거래법상의 시정명령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경우에는 매일매일 다소간의 변형을 거치면서 행해지는 수많은 거래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의미한 시정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은 본질적으로 다소간 포괄성, 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정명령의 내용은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 금지까지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위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반 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라고 판례는 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행정치료성 확보 수단으로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 차량 사용정지, 취업 제한, 신고 보상 금지, 국외 여행 제한 이런 것들로 직접적 내지는 간접적으로 행정의 치료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프락시스 행정법 총론 강의입니다.